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특전사. 아마 이렇게 제가 아마 명칭을, 이 제목을, 타이틀을 달 거예요. 특전사 선배 잘 만나면 군생활 핀다, 이거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특전사는 선배를 잘 만나면 진짜 군생활이 정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이제 특전사 관련된 주제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연재되다 보니까 이 주제도 되게 다루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특전사 처음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 이 그 중대와 그리고 그 부대가 첫 자대 그 이미지와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특히 이제 같은 주특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혀 악감정도 없고 오히려 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역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고를 하기를 이제 이렇습니다. 정말 이 선배는,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선배는 이제 후배가 걸어가야 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진짜 폭군이면 대부분 그 밑에 제일 직속에 있는 후배나 쪼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좋은 자양분을 주면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간다고 하듯이 확률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이니까 친맏형이고, 선배가 싸수라고 합니다. 쪼수라고 하는데, 싸수는 진짜 친맏형이고 거의 진짜 아버지 같은 역할이에요. 아버지 같은 역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려고 했는데 첫 자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집이 되게 좀 가정적인 내부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면서 되게 군 생활에 조금 집중이 100이면 좀 이렇게 그래도 집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고, 한참 막내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 조금 이렇게 그 심적인 내면적인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막내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 다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중대 사수가 되게 이제 있는 것도 이야기해서 게임을 좋아하고 우선 운동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태권도 선수여서 너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 싫어서 역으로 이제 운동하면, 훈련하면 모든 몸으로 쓰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몸으로 때우는 약간 활동적인 것보다도 이제 동적인 걸 되게 좋아했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좀 이렇게 그냥 뭐 주특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존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이런 선배상하고 좀 틀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특전사 선배라고 해서, 혹은 제가 이 군대에 오기 전에 그렸던 특전사 선배는 와 되게 막 괴물 같고 등치도 크고 막 되게 달리기도 잘하시고 막 되게 멋진, 되게 진짜 이런 게릴라 같은 이런 사람인데, 되게 좀 뭔가 포스가 되게 없었고 되게 뭔가, 그리고 특히 좀 사람 냄새가 안 났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되게 그때 처음 만났던 첫 사수가, 어느 곳을 가든 중대 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중대 사수가 제일 그 사람 이제 커가는 이 꿈나무들을 제일 많이 케어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수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진짜 인생에도 좌지우지가 됩니다. 이게 전역을 하고 나서 사회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맨날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에 통신주특기였는데 통신주특기를 정말 못했어요. 머리가 완전 빠가였습니다. 빠가여갖고 저는 이제 대기만성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연차가 쌓이면 어차피 모든 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얻어 터지고 훈련하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트레이닝이 되면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4년차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할게요,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솔직히 개 중에 좀 안 그러는 좀 이런 삐꾸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전투 게릴라가 만들어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적응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훈련은 다 소화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특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너무 강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통신 주특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타 주특기 대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잠도 많이 줄여가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전에 제가 전주대에도 다뤘다시피 특수작전에서 통신 주특기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이 사람들이 교신을 못하면 그 팀 죽는 겁니다. 그냥 고립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인질로 잡혀서 고문만 당하다가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수가 되게 저는 이제 되게 체력도 기르고 싶고 나가서 활동적인 것도 하고 싶고 했는데 운동 우선 첫 번째로 못 하겠습니다. 운동 첫 번째 못 하겠고 PX 이용을 아예 할 수가 없게 했어요. 하고 전화기 사용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전화기 아예 못 쓰게 하고 그래도 중대 사수라고 하면 중대에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늘 역할과 숨구멍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조차 제공하지 않았었던 걸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사수에 대한 불만도 많았어요. 하고 중대 사수가 굉장히 많이 때렸습니다. 저를 많이 때리고 맞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건 오로지 자기가 잘하는 건 주특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특기로 저를 깔아뭉개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체력은 저한테 아예 안 됐었고 사격도 저한테 안 됩니다. 모든 게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주특기로라도 그러니까 시기에 질투에 그 사람 따내는 그래서 주특기로 저를 이제 짓눌러요. 저희 주특기가 이제 빠가갖고 주특기 안 되니까 맨날 맞고 잠 안 재우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오히려 뭔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죠. 칭찬은. 근데 칭찬을 안 주고 이제 당근도 안 주고 채찍만 주거라 주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뭔가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래서 사수를 되게 싫어했었고 그 사수를 믿고 따르지도 않고 뭔가 사수가 뭐 시키면 괜히 짜증나고 좀 제대로 안 하고 싶고 막 좀 이렇게 사기가 되게 저하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수하고 아 좀 다른 팀 되고 싶다라고 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왜냐면 대화도 우선한테 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뭔가 사람 냄새가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좀 싫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중대원들, 다른 사람들도 아, 너 되게 불쌍하다. 와, 저런 사수 만나고 니 왜 이렇게 고생하냐.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수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되게 지금은 보고 싶은데 첫 자대 배치 받아서 있던 사수가 그 중대별로 통신 주특기라든지 모든 대부분 주특기는 사수가 거의 2명입니다. 2명. 한 명 이상이에요. 저는 사수가 2명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아프서 병원에 있었고 이제 한 사수가 계셨는데 사수가 좀 되게 좀 비인격적이게 저를 대했었다. 아무것도 안 해줘. 자기는 혼자 픽스 가서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정말 배고픕니다. 진짜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자대 배치 받고 20살인데 막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진짜 한참 먹어야 될 나이인데 뭘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못 사가게 하겠다. 내 돈으로 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게 하고 해서 되게 맞기도 많이 맞고 막 명치 같은데 주먹으로도 많이 맞고 특히 뒤통수 허구한 날 맞고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면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되게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수한테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아마 지금은 저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할 겁니다. 저는 되게 연락을 하고 지금 다가가고 싶고 이게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이 안주거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아 그때 사수님이 막 저 괴롭히지 않았는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더 다가가고 싶지만 그분이 아마 저한테 저 못된 짓을 많이 하셔갖고 못 다가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너무 사수가 먹 같아서 진짜로 막 진짜 이런 생각도 아 실탄이 있으면 와 이 사람 쏴버리고 싶다라는 막 이런 생각까지 듣던 정도로 굉장히 막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수였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좀 뭔가 컬처도 안 맞고 소통도 이제 아예 안 되고 소통 부재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 되게 어떻게 하면 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 뭔가 제가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향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합도 잘 안 맞고 합이 맞아야지 교신도 잘 되고 하거든요. 통신은 진짜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사수와 쪽수만 해.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와중에 이제 정찰대로 지원을 해서 갑니다. 정찰대로 지원해서 갔는데 우선 정찰대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요거는 뭐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그냥 특성에 대해서 짚고 가면 좀 재밌습니다. 정찰대는 우선 최고참들만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중대밖에 안 되는 부대예요. 한 여단당 4개 중대밖에 안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뭐 10명씩 잡았을 때 40명이 전부입니다. 좀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고참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장기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멤버들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차로 쌓이고 제가 하사 때 올라갔을 때는 그냥 완전 쳐다도 볼 수 없는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중대를 편성받게 됩니다. 해상반으로 중대를 편성받아요. 대부분 거의 메인이 테트라 임무고 세컨 이런 임무가 대부분이 이제 고공 2팀 그 다음에 해상 2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거의 특수 임무대가 지금 특수임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정찰대가. 그래갖고 세월이 많이 변했죠. 갖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사수도 배정받고 중대도 배정받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천국인 겁니다. 거기서도 어쨌든 제가 아예 모르는 실무들을 띄는 거기 때문에 어리버리 바보 멍청이 똥꾸였어요. 그래갖고 얻어 맞아야 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배들한테 정말 많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얻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죠. 근데 정말 저를 고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제가 엘리트로 성장하는 데까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던 정찰대에서 거의 탑이 되는데, 탑이 되고 거기서 제가 2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2년 생활할 때 2년 연속 그 여단 내에서 체력왕을 2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박재관 중사라고 있습니다. 이 실명을 거론하고 싶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제가 그때 그 이제 거기에서 주된 업무는 레펠, 사격, 그 다음에 내부 소탕, 그 다음에 이 대테러 관련된 임무, 그 다음에 통신 관련 주특기, 이게 되게 주 베이스였어요. 생활은 뭐 옵션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되게 제가 체력 빼고 체력은 다 만들어졌어요. 나머지가 안 되더라고요. 레펠도 되게 안 만들어주고, 또 이제 사격, 내부 소탕 이런 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내부 소탕을 그래 좀 했었다. 근데 이 레펠이랑 사격 자체, 대테러 사격이라 했고, 특수작전 때 쓰던 사격수라고 쓰던 화기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되게 적응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삐꾸 소리도 많이 듣고, 막 이제 후배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그거 당하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이제 생활하던 찰나에 저도 막 이렇게, 왜 안 되지 하면서 되게 힘들던 찰나인데, 다른 선배들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어리버리하니까 맞아야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못하고 하더라도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해줘요. 하고 자기가 제가 못하게 되면 사수도 이게 그 패키지예요. 같이 혼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연대 책임이라고 있죠. 또 작은 연대 책임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수가 모든 걸 혼나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도 막 제 고문관 왜 확실하게 교육 안 시키냐고 하면서, 제가 따로 교육 시키겠으면 저 따로 부를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로 해주고, 그래서 제가 제 신금을 울려갖고, 내 사수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여기서 자리 잡아갖고 괴물 소리 들려줘야겠다. 사수가 나한테 한 번도 안 혼내고 나에게 항상 진짜 당근만 주시고, 그러니까 당근이 저한테 맞는 역할인 거죠. 당근만 줬더니만 전 성장하더라고요. 절대 때리질 않았어요. 욕도 안 했었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건 이만한 잘못을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위치에 막둥이면은. 왜냐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왜냐면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의 연발입니다. 근데 그 사수는 다 안고 가줬습니다. 저를 한 번도 안 혼내줬어요. 정말 막 심지어 막 여자친구 만나냐 하면 여자친구 만나라고 하면서 막 자기 멋있는 옷도 빌려줬었던 적 같고, 자기 중대 쪼수라고 해갖고 정말 친동생처럼 챙겼었어요. 맨날 소고기 사주고, 군인 봉급으로 맨날 소고기 사주는 건 힘듭니다. 근데 맨날 소고기 사주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아픈 데 있으면 항상 체크해주고, 정말 아빠 친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갖고 전역하실 당시에도 모든 보급품 다 물려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사수한테 실망을 시키면 안 되겠다. 전역해서도 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만큼 특전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여주고 싶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갖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더 미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혼났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충분히 스트레스를 나로 인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거를 좋은 쪽으로, 채찍보다도 당근으로 해서 좋은 말과 좋은 쪽으로 해서 다독여줬기 때문에 제가 나 이 사람한테 무조건 보여줘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엄청 발전합니다. 진짜로 그냥 모든 게 엘리트로 바뀌어버려요. 정말 막 안 되면 제가 남아서라도 뭘 더 하고 사격 맨날 연습하고 해갖고 뒤집어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솔직히 제 입으로 이야기는 하긴 창피하지만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진짜로. 체력은 아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요. 체력 자체, 제 사수도 아예 운동을 완전, 체력을 너무 중시했어요. 괴물이 돼야 된다고. 그분도 되게 몸 관리를 잘 하셨고, 막 몸도 되게 저보다 잘 나오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제가 멋있어하고 하던 사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생활하는데도 되게 재밌고, 뭔가 이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도 확실하게 생기고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뭔가 제가 바라봤던 선배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선배의 그림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본받게 된다. 그 사수를 아직 정말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사수 아직도 그 목소리가 되게 선하고 한데, 제가 정말 미안한 건 사수의 이제 결혼식을 제가 못 간 거. 그것도 되게 미안하고, 이건 사담입니다만, 그리고
정말 제가 뭐 이 부대 내에서 역적 완전 진짜 베스트급의 뭐 사고를 치고 정말 저는 뭔가 남의 눈에 띄는 이런 복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막 사고를 치고 막 진짜 남들이 만인들이 저를 막 욕하고 혼내고 때리고 그랬을 때도 이 사수는 따로 불러다가 뒤지게 맞겠구나. 이 사수도 나로 인해서 엄청 혼났으니까 엄청 맞겠구나 하고 있으면 그 사수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피부도 검해갖고 몸이 엄청 좋은데 막 무섭습니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막 무게를 엄청 잡습니다. 진짜 오늘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다. 이번에 나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이제 실수한 거니까 맞아야 되겠구나. 사수가 때리면 이제 이번엔 맞자. 이렇게 해도 정말 무게 잡습니다. 쪼수야. 우리 쪼수. 이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좀 농담스럽게 이야기해 주시고 웃기려고 노력 안 하는데 또 유독 웃깁니다. 이 사수가. 예, 진지하고 뭔가 너무 이렇게 진지한 게 되게 저는 좋았고 매력 있었고 아무튼 그 되게 진짜 항상 저에게 좋은 자양분과 항상 이 진짜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항상 토닥여주고 괜찮다 할 수 있다. 예? 진짜 그 못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저를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줬던 게 정말 제가 발전한 데 있었고 정말 이거에 대한 큰 영향 저한테 이 부대에서 뭔가 저가 걸어가는 이 특전사 생활 내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었다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 사수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 소통하냐에 따라 정말 이게 그 좌지우지 하더라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진짜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라 뭐 말 많을 땐 정말 말 많은데 진짜 그 혼날 때 그 사수가 제가 정말 혼내켜서 뭐하고 할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 막 집합시키고 뭐하고 할 때도 딴 사람들은 뭐 때리고 혼냈는데 저는 안 때립니다. 유독 저를 안 때리고 화도 안 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정말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바뀌었던 정말 그 사람 목소리가 아직도 선합니다. 쪼수야 우리 쪼수 괜찮아? 막 이러면서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그럴 수 있다. 조수야, 나도 그랬다. 막 이러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그 사수님이, 박재관 중사 사수님이 정말 생각 많이 납니다. 하고 중대에 있던 고참 중에 같은 주특기는 아닙니다. 사수는 아니지만 이 폭파 주특기 중에 유재필 상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모든 훈련을 다 해봤어요. 뭐 황병산, 강원도 황병산 훈련, 뭐 또 뭐 있지, 뭐 대테러 47 훈련, 그다음 뭐 모든 훈련 고등산악 천리행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훈련을 떼보면은 이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비가 많이 오고 진짜 축구할 때는 사람이 그때는 좀 이렇게 그 허술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먼저 앞장섰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막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텐트 관련돼서 막 배수로도 좀 파야 되고 텐트가 막 이렇게 침몰될라 그럽니다. 비가 너무 많이 그럴 때도 먼저 나서 갖고 항상 해주시고 항상 무슨 힘든 일이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나와서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이분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받고 제가 사고를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6주 이상 동안 외박 외출 핸드폰도 못 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제 휴가만을 기다리면서 특수교육을 수료하고 휴가를 가려던 찰나에 그 부대 내에서 사고가 터져갖고 휴가를 못 나가게 되는데 혼자서 이제 씩씩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필히 휴가를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지인이 아프셔갖고 그 병문 안에 필히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상황 그러면서 이제 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좀 이렇게 좀 분노했었습니다. 더 분노하고 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휴가가 내가 잘려갖고 이렇게 또 힘들게 벌 받고 머리 다 빡빡 깎이고 해야 되나라는 혼자 이렇게 이제 중대 내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이게 와보라고 하면서 저보고 우리는 군인이다. 이걸 되게 멋있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린 군인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명령에 혹은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좋게
저한테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지금 제 상황을 제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나면 저녁할 때마다 또 영향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정향하게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때리고 허구한 날 뭐 훈련 같은 데 나가면 뭐 어디 불러다가 때리고 하면은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배우고 내 쪼수가 생겼을 때, 쪼수가 있었을 때만큼 와, 내가 진짜 쪼수한테 무조건 좋은 영향이 돼야겠다 하고 하면서 정말 좋은 쪼수, 싸수 만나고 하면 지금도 저는 여태까지 저를 거쳐갔던 중대 쪼수들하고 모두 연락하고 지냅니다. 정말 사랑하고 지금도 만나요. 엊그제도 만나갖고 같이 밥 먹고 하고 정말 중대 쪼수 여태까지 제 밑에 있었던 쪼수들은 항상 연락하고 정말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정말 좋은 이 선배의 상을 보이고 싶어갖고 정말 빈틈도 안 보이려고 열심히 했었고 뭐 쪼수들과 후배들이 힘들다면 뭔가 좀 그 웃겨주고 제가 조금 희생함으로써 좀 그렇게 보이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 말의 중요 요지는 정말 이 특전사만큼은 팀 생활이고 장기전이잖아요. 직업군인 체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4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의 영향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하고 어떤 선배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정말 좋은 어떤 이게 영향이 미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있었던 어느 정도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만났던 중대 사수 특히 정찰대에서 만났던 중대 사수 그리고 중대원들 정말 좋았고 좋은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뭐 이런 취미가 항상 운동이셨고 뭐 항상 같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훈련하고 일과 이외에 같이 뭐 어디 이렇게 200km, 300km 타고 갔다가 오고 같이 뭐 마라톤 대회 나가고 하면서 정말 좋은 영향 받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참된 특전맨답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제 군 생활이 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첫 사수도 지금 전 너무 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되게 좀 뭔가 비인격적이게 뭔가 좀 제가 후배라고 해갖고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인격을 좀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뭔가 이런 생활받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고 안 그래도 막내라서 서럽고 배고프고 힘들고 졸리고 하는데 이제 사수마저도 이제 저를 되게 이제 학대하고 이러니까 그때 정말 많이 머리 맞고 이래갖고 진짜 머리도 많이 맞고 무시하고 모든 이렇게 말 자체가 명령조고 시비조고 그래갖고 항상 그 사람 말이 달콤하게 들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되게 힘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씻겨지고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지니까 보고 싶긴 합니다. 보고 싶고 그랬지만 정말 그래도 더 좋은 선배와 좋은 인격을 좋은 지덕체를 가진 선배를 만나게 되면 정말 이게 영향이 내 삶과 모든 이 라이프 영향이 엄청 많이 바뀐다. 특히 특전사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싫다 해갖고 퇴사할 수 없잖아요. 특전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4년 3개월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뭐 같이 사회면은 부부하고 싸우다 하면 그냥 도망이라도 가고 야반도주라도 하는데 이런 게 안 됩니다. 군대는 그러면은 탈영이고 뭐 이거기 때문에 고문관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위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이런 좀 철두철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났던 정찰대에서 특히 만났던 그 첫 사수 그 사수한테 정말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특공대를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고 제가 그때 그 되게 좋은 영향 받았던 선배 그 유상사도 지금 이제 정찰대에 계시다가 대대에 내려와서 이제 팀 담당 가는데 그분하고 또 연인 게 제가 전에 지역대, 대대, 중대에 있었던 곳에 담당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되게 좀 이런 좋았던 사람들의 좋았던 기억만 안고 가니까 사회 나와서도 되게 좀 그립고 보고 싶고 특히 저를 특히 많이 때리고 뭐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지금 뭐 악감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보고 싶고 그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분들하고 더 만나고 싶고 어쨌든 그분도 저를 잘 되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뭐 주제가 있다면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